우리는 일강에서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하면 육체가 죽어도 육체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로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흐르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육체도 영생을 얻는다면 인간은 명실상부하게 정신과 육체 모두 영생을 얻게 되겠지요. 따라서 뇌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할 필요도 없이 육체가 계속 간다면 우리 육체는 뇌를 갖고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유전자 편집이 가능한 유전자 가위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더 나은 능력을 갖도록 인간 유전자를 변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공상과학 영화나 마찬가지죠. 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당뇨병의 위험 인자가 있다면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편집해서 당뇨병에 걸리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더 이상 영화가 아닌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초소형 나노 로봇이 우리 혈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병균과 싸우고 신체의 특정 부위에 들어가서 약물을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주사를 맞는 것보다 나노 로봇에 의해서 약물을 주입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나노 로봇은 우리의 혈관을 따라서 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화라는 것은 사실 뇌혈관의 노화라고 말할 정도로 뇌혈관의 노화는 노후의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나노 로봇이 뇌혈관을 청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뇌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뇌에 조그마한 칩을 주입할 수도 있고 뇌의 능력을 아주 현격하게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노 로봇은 전 세계 컴퓨터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막강한 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나노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동물의 경우는 정자를 채취할 때 암컷의 생식기를 모방해서 만든 인공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컷은 인공질을 암컷의 생식기나 똑같이 생각하고 정액을 투입하는 것이죠. 인간의 경우에도 여성의 질을 모방한 인공질이 존재합니다. 희귀질환으로 생식기 없이 태어난 여성에게 인공질을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만약 인공질이 조금 더 발전한다면 섹스 로봇의 질도 더 향상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보다도 더 나은 로봇, 심지어는 섹스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상당히 먼 미래의 일이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젊은 여성이 많습니다. 이 중 일부는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아이는 낳아서 키우고 싶어 하며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도 합니다. 남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낳아서 키우는 여성도 있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선언한 뒤 홀로 키우는 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남자와 엮이고 싶지 않아서 인공수정을 택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정자은행에 가서 자신이 바라는 신체적 특징을 가진 남자의 정액을 선택하면 아빠가 누군지는 몰라도 남자를 만나고 호감을 갖고 관계를 갖는 지난한 과정 없이도 매력적인 남자의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로봇의 품질이
인간보다 더 나은 단계에 도달한다면 구태여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대신해 줄 수 있는 로봇도 있고 자식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도 있습니다. 남편은 로봇이 좋지만 자식은 로봇이 아닌 인간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인간 자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성에 관심이 없는 남녀를 초식남, 건어물녀라고 부릅니다. 성에 아주 개방적인 나라 일본에서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본에는 심지어 남자가 들어갈 수 없는 식당과 커피숍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성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현상은 대한민국에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성에 관심이 있더라도 사귀는 것이 부담되어 이성 교제를 외면하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표명해야 하고 잘해줘야 하며 사랑의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피곤해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성이 다가오면 뒤로 물러서고 이성이 떠나려고 하면 뒤쫓아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건 이성이 부담스럽지만 섹스는 하고 싶을 때 이젠 섹스 로봇에 의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섹스 머신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제 인간은 인공질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신체 부위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피부처럼 촉각, 온도, 습도, 심지어 유해가스까지 감지할 수 있는 인공 피부가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공 피부뿐만이 아닙니다. 인공 장기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피부와 장기를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뼈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 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의 모든 부품은 복제할 수도 있고 인공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세상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부속품을 교체하듯이 육체의 모든 부분을 인공적인 것 혹은 복제한 자기 것과 똑같은 것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영생을 얻고 뇌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유발 하라리가 말한 대로 인간은 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다시 살아날 필요 없이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커즈와일은 매년 12억 원 어치의 영양제를 먹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강을 마치겠습니다. 2강은 제가 수호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일부 중에서 두 번째 주제인 육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제가 책을 출간했지만 제 책을 읽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